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동하는 종교 지도자죠. 성호 스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승가회를 이끄시고 그 윤석열 대통령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불교계에서도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명복을 비는 거. 네, 그런 걸 했나요? 예, 저는 저희 절에 그러니까 다음 날 돌아가시기 8.15 광복절 다음 날 그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분하고 외국에 이제 부부간에 한 80 정도 된 그 의사신데 그 전화가 왔어요. 윤석열 대통령 아버님 붙인 그 명복을 비는 그 연등을 좀 달아달라고. 그걸 2개를 달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그 8월 15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8월 15일 날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광복절 정광훈 목사님 주도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 집회를 하는 과정에 검색하다가 그 제가 봤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 아버님 돌아가신데 그 광복절 행사도 또 윤석열 대통령 따로 했죠. 이화여대인가 아마 돌아가실 그걸 그 예견을 하고 이화여대 강당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그 바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그 윤석열 대통령 아버님이 그 윤석열 대통령 연설을 다 듣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끝나고 바로 갔는데 그 임종을 지켜보고 20분 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저도 그 제 연설을 차례에 그 여기 이제 그 동영상으로 좀 나올 겁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그날 참 전부들 놀랬죠. 예, 제가 그래서 불교계를 대표해서 자, 크게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어마어마하게 뭐예요? 여기 서서 여기 있습니다. 절을 하시. 부끄럽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이신 그리고 유튜버 영감철태. 카메라가 많이 흔들리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스님 마이크 잡고. 먼저 오늘 돌아가신 윤석열 대통령 부친 북한교인 임기종 영가님의 영국을 불교계 대표해서 비는 바입니다. 남오미 타월. 이렇게 명분. 어마어마하게 모였죠. 이날 많이 모였죠. 근데 이제 그건 저 여쭙고 싶어요. 광복절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님도 49년 뭔가 이게 그 뭐 불교계 쪽으로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그렇죠. 뜻이 깊죠. 뜻이 광복을 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유경수 여사님께서 49년 전에 또 49제라는 게 있잖아요. 49라는 숫자가 49년 전에 문세광이가 저기에서 문재인이 같은 문씨지 않습니까? 돌아가시 서거하셨고 또 윤석열 대통령 부친께서도 똑같은 광복절날 이렇게 했는데 광복이라는 것은 그 미국이 우리를 그 일본으로부터 히로시마의 원자탄을 일본이 항복해서 광복을 시켜준 거예요. 우리 광복군이나 독립군이 있어가지고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도 없고 또 우리는 일본을 욕만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만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거슬러 올라보면은 나당연합국 당나라 중국 때문에 고구려 백제가 멸망을 해버리고 백제 유민들이 쫓겨나서 망명을 일본으로 갔어요. 그렇죠. 일본의 주류 일본 문화가 천황폐하도 그렇고 우리 백제 문화에 잘생긴 사람들이고 우리가 선진 문물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때는요. 그때도 중국이 의자왕도 잡아가고 참 우리는 중국한테 도움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원래 한자라는 문자도 우리 거예요. 각골 문자에 동이족이 쓰던 게 한자예요. 원래 우리가 동이족 아닙니까? 한자도 뺏어가 버렸지. 그 다음에 중공군한테 피해본 게 6.25 때 얼마나 많은 피해를 130만 우리가 그때 통일해가지고 압록강까지 다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미국이 통일까지 시켰는데
130만 명 중공군이 와가지고 또 그리고 전체 얼마나 많은 한을 희생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이번에도 이재명이 그 중국 대사한테 가서 무슨 똘망이처럼 그게 뭔 짓입니까? 뭐 자주 어쩌고 쳤고 하면서 이게 하여튼 그래도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저는 뭐 종교인이 아니네 일반적으로 이게 돌아가실 때 되면 이제 뭔가를 안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전날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예. 정신으로요. 우리 광복절까지는 내가 견뎌야 된다. 아들이 대통령이 경축사 하는 거 어떻게든지 보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야 되겠다고 부여잡고 그 계셨던 거 아닌가? 가능하죠. 예, 가능하고 또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부모님이 그 교육자셔 두 분 다. 훌륭하셨더라고요. 그런 대통령이 없었어요. 어머니도 이화여대 나왔고 이화여대 교수하셨고 아버님도 연세대 나오셔서 교수하셨고 명예 학술원 의원까지 하셨고 일본 가서 또 유학까지 가셨고. 그리고 행실이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절대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검사하다가 변호사 했을 때 검사로 가니까 잘했다 하면서 절대 돈 받아 먹지 말라고. 술 한 잔 얻어 먹지 말고. 지갑에 오히려 아버님이 넣어주고.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께서 윤석열 대통령 구한 거예요. 그렇지. 아니 부장검사가 2천만 원밖에 돈도 없는데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서 70몇 억 있는데 완전히 구해준 거예요. 누가 참가하면서 돈도 없는. 그렇지. 그 나이도 뭐 12살인가 늙어가고 나이도 뭐 20대 30대도 아니고 참 대단한. 그리고 파도 나올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니 그리고 나온 게 뭐가 있어? 아버님에 대해서는 아주 훌륭한 점이 많이. 훌륭한 정도가 아니에요.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겠지 않습니까? 1년 농사를 잘 지려면 표만 잘하면 돼요. 교육은 100년 동안의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캄보디아를 제가 몇 번 가봤거든요. 크메르루즈가 70년대, 74년도 폴포트 정권 때 공산화 시킨다고. 킬링필드. 킬링필드 동족 300만 그러니까 3분의 1을 학살했는데 먼저 한 것이 스님들, 그 종교인, 종교 지도자부터 그 다음에 죽이고. 선생, 그 다음에 유산자, 안경 쓴 사람. 손 고운 사람, 인테리어. 공부 많이 했으니까 자본주 물이 들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이걸 빼내도 안 되니까 죽여야 된다고 해서 형사 미성년자 13살 되는 애들로 이렇게 총알도 아깝다고 드릴로 현장에 그냥 그대로 있어요. 잔인한 새끼들. 그 선생을 하나 만들려면은 최소한 30년은 걸립니다. 배워야 되니까. 근데 선생을 다 죽여버렸어요. 필리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이. 일부러 이제 교육을 못하게 죽인 거죠, 선생님. 근데 우리나라는 전교조라는 이상하게 이런 건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교육을 파괴해요. 대한민국에 있으면 최고 중요한 가치가 규범이 헌법이거든요. 헌법 정신에다 맞춰야 되거든. 근데 얘네들 전교조 애들은 북한 헌법, 주체사상에 맞춰져 있어요. 핵심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그것을 하다 보니까 온 사회가 걔네들이 지금 우리보다는 한 10살 어린 애들 50대 중반 야들이 이제 마지막 이 청소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리 박사님이나 우리는 그 전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내려다 볼 수도 있고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주체사상에 오염이 안 됩니다. 그렇죠. 들어올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 근데 뻔히 아니까 이놈들. 근데도 죽고 살고 저렇게 한다는 것은요, 이 윤석열 대통령 제대로 표현하는데 반국가 세력이에요. 주적 개념도 잘 정확하게 없고 반국가 세력은 어떻게 되냐. 국법에 의해서 처벌해야 돼요.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법이 다 있어요. 미국처럼 스파이법이라고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이 있고 간첩죄 같은 게 있거든요. 이걸 미국에서는 스파이법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우리하고 한미동맹이지만 로버트 킴 있잖아요 옛날에. 그거 잠수함 동해 북한 왔다 갔다 하는 거 사진 3장인가 백동령한테 무관 주미 대사 그거 주었다고 10년 꼬박 살았어요. 아니 거기는 저
반역자들한테는 얄짤없어. 엄청난 벌을 가면 예? 몇백 년 때리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관상이 저 양반한테 싸우면 다 죽는다. 그런 걸 타고났잖아요. 징기스칸처럼. 예, 징기스칸. 예, 왜냐면은 문재인이도 다 죽잖아요. 조국이 뭐 할 것 없이 박범계, 추미애 다 어장 나버리지 않습니까? 이재명 할 것 없이 다 죽어요. 네. 이재명도 이제 곧 가죠. 다 가요. 박영수가 갔는데 뭐 더 이상 이제 박영수 볼 거예요. 이제 그 박지원이 같은 사람은 빨리 보내야 돼요. 박지원이. 그게 원흉이거든. 오늘날 이 대한민국. 어떻게 그런 놈을 국정원에 문재인이가 최연소 어? 난파간첩이고 그 예. 삶은 소대가리이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다 우에서 다 하부를 받는 지령을 받지 않고는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불교계도 이제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다 끝났어요. 좌파 스님들이 설쳤었는데 제가 그 다 한 방에 보내버렸죠. 목숨 걸고. 그거 제가 걔들 쳐내는데 15년 걸렸어요. 참.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아스팔트로 나온 거죠. 30년 된 거죠. 이게. 그 법륜은 아직까지 뭐 설쳐되면서 강연하고 돌아다니대? 그러니까 이게 조계종의 불교신문이라고 있어요. 거기 기관지에도 한 보름 전에 기사를 보니까 법륜이를 스님으로 호칭을 하더라고. 이거 녹이 빠진 놈들이지. 아니 불교신문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스님 되죠. 아니라면서요? 아니에요. 내가 뭐 뭐라고 거짓말하겠어요. 그러게요. 어? 종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저 법륜은. 아니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근거가. 지 주장은 뭐 조계종의 무슨 뭐 도문 스님인가가 뭐 자기한테 뭐 개를 주고 비구개를 줬던 도문 스님이라는 스님은 비구개를 줄 자격이 없는 스님이에요. 아무나 이 수계 증명을 못 해요. 전계사라는 게 있는데 누가 해주는 겁니까? 그 조계종에 그 율사가들이 있어요. 계단을 해가지고 조계종의 이 종원종법상 그것만 딱 3, 4, 7정 10명의 고승이 모여서 이렇게 다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개를 주는 것이지 덮어놓고 무슨 그 오다마 사탕 주듯이 아이스케이크 하나씩 주듯이 주는 게 아니에요. 오다마 사탕 오래간만에 나온다. 야, 철저한 눈알 사탕 큰 거 얘기하는 거. 어렸어요. 그것밖에 더 있냐고. 감빵하고. 우리 어렸어요. 그렇게 수행 과정을 지켜보고 이거 스님 해도 되겠다고 그렇게 그러죠. 계시를 내주는 거. 그것도 하루 이틀에 한 일주일간 계단을 설해서 철야 막 기도도 하고 막 하면서 이 인내심도 이런 걸 다 종합 점검을 해요. 걸러낼 그 결격자들 걸러내고. 그래야 되겠지. 그냥 뭐 아무나 스님 주면 뭐 그 되겠지. 쟤는요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조계종에서. 뭐 학벌을 비하는 게 아니라 고졸이고 뭐 어디 강원을 선방을 조계종 승려가 아니 어디 걔를 받은 종단이 없어요. 걔는 법륜이는 최석호예요. 처사예요. 처사. 근데 뭐 계속 인터뷰 기사 나오고 강연하고 뭐 제가 그랬잖아요. 계속 그래요. 법륜 스님을 고유명사화 시켜버린 거라 종북 주사파들이. 이제 알겠죠. 저들 입장 대변하고 이러니까. 그렇죠. 띄워주는 거. 그렇죠. 그 종북 주사파 KBS, MBC 계속 김일성 국방위원장 뭐 국무위원장하고 뭐 김일성 뭐 수령, 김일성 뭐 국방위원장 하지만 KBS, MBC 뉴스 같은 박근혜 씨, 전두환 그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독재자, 박정희 이수 김일성 독재자라고 안 해요. 하는 거 봤어요? 김일성 뭐 위원장 뭐 주석 수령 주석 이러더라고. 주석 아니 김정은한테도 국방위원장 뭐 국방위원장 이거요. 파란 놈한테도 이게 바로 KBS, MBC 그다음에 YTN, SBS, 한겨레, 경향 이것이 종북 주체사상파들의 종북 주사파들이라는 장악됐다는 근거입니다. 저기 우리 성호수님이 KBS 이영풍 기자 응원 가가지고 저 KBS 저 이봉규 TV 저 전화 연결하면서 이영풍 기자 사장으로 밀어야 된다고 했더니 그 댓글에 지금 난리 났어요. 당연하죠. 아유 뭐 아주 지금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 그 투사가 행동하는 투사가 사장을 해야지 위에서 낙하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요. KBS를 못 뽑아내. 못 뽑아요. 못 뽑아. 좌파들로 딱 싹 200명을 2,000명을 제가 이영풍 기자님 거기 가서 너댓 번 응원을 해줬어요. 네. 가서 처음부터. 네. 그래 거기서 쫓겨났잖아요. 내가 거기 그 중앙원에서 빨갱이는 죽여도.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빨갱이는 죽여도 돼 하니까 이게 또 연락 빨간- 오네. 이놈들이, 예. 빨간 놈들이 연락. 예. 그래서 아니, 예. 거기 이제 갔더니 분위기가 예. 이건 뭐 진짜 전쟁터입니다. 일단 백이고 눈이 다 살아 있고 예.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육군 그 월남 참전 지금 보세요. 월남 참전했지만 우리가 적이었지만 지금 얼마나 관계가 좋습니까? 그렇죠.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럼요. 그렇게 돼야 돼요. 예. 어? 신뢰를 해야 돼. 아무리 6.25 시대도 아니고 명분도 좋지만 이제는 세계적인 이건 동양적인 이 우리가 순마 패당 갈라서 싸웠는데 네. 이거 버려야 돼 이제. 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여기에 따라가려면 자본주의 시대 하면서 그리고 일본도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로 체제고 예. 우리 우리하고 가장 가까워요. 미국하고. 아니 그 중공은 민주주의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공산주의. 공산주의 북한도 마찬가지. 우리 체제하고 완전 다르고 거기는 그 인민들한테 그 주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시진핑이라든가 주석, 김일성이 그 수령 혈통 딱 그 김정일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인민 사기 쳐서 노예로 부려먹는 거예요. 사기꾼들이지 그놈들. 일본이나 미국은 우리 스타일입니다. 체제가 다. 그렇죠. 그걸로 같이 가야지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왜 반일을 합니까? 에? 일본이 우리나라 뺏어먹은 거 아니고 고종이 팔아먹은 거예요. 그렇죠. 고종이 자기 나라 자기 거 했는데 왕조 체제는 임금 거예요. 나라가. 그렇지. 백성 것이 아니에요. 백성은 까라면 까야 돼요. 그때 했으면 산업공상에다가 우리 지금 상투 쓸고 다녀야 돼. 상투. 도프자로 담배 때도 이렇게 양반 상놈 크고 작고 백정놈은 백정만 해야 되고 그 다 그 불평등 없애버렸죠. 일본 시대에서. 그렇지. 없애버렸어요. 전부 다 학교 만들고 서당 가서 하늘천 따지 배워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를 전 제국주 시대 식민지 중에 가장 교육시켜주고 착취 안 해간 건 우리 한국 시민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프라 예. 철도라든가 도로라든가 그 일제 시대 때 다 많이 놔줘. 다 만드는 거 아니에요? 공장. 예, 많이 공장도 그러고 또 중요한 게 뭔군이 그 위안부 있죠? 예. 무슨 그게 그 소녀상 그 잘못된 거예요. 고종이 나라 팔아먹어가지고 우리가 일본인이 됐는데 무슨 놈은 일본한테 그 배상을 하고 그래요. 일본 사람 된 거예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때 나라가 너무 망해버렸는데 무슨 놈은 얼어 죽을 일본한테 손해배상 자기 나라한테 손해배상 아니 미국 증거도 없이. 아니 미국도 원주민이 살던 나라 뭐 옛날 원주민이고 지금 미국이 됐고 뭐 알래스카도 소련한테 사가지고선 미국 땅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예. 그때는 한국이 일본 땅이 됐어요. 일본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 어쩔 수 없었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왜 위안부를 소녀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순수한 소녀를 갖다가. 그러게. 그것도 안 맞아. 창녀로 만들어내야지. 몸 파는 여자로. 왜 소녀를 성관계도 아는 그 청순한 이 소녀라는 것은 성관계를 아는 애들이 그걸 갖다 놓냐고 왜 만들어서. 일부러 뭐 피해 당했다, 핍박받았다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린 소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잘못된 거죠. 감정을 왜 속냐고 그 선동에 이 빨갱이 수법에 쪽팔리지잖아요. 중국은요 그거 다 배상한다고 안 받는다고 자존심 상해서.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가 자존심도 없어요? 중국만 아니 받을 게 따로 있지. 이런 거 뭐 했다는 이런 것 아이고 손줘 얼마나 쪽팔리는 짓입니까? 받을 게 따로 있지. 외상값도. 배상값. 예. 이게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또 우세스러워서 일본 대성하면 저뭔 짓이냐고 기억 떨어지게. 사과도요 많이 했어요. 많이 한 정도가 뭐예요? 천황도 사과 여러 번 했고 예. 일본 일왕 예. 그다음에 총리다 무슨 관방장관이다 외무대신이다 뭐 수십 번 사과를 했어요. 기록들이 다 있어. 지금요 청일전쟁 반성한다고 그랬고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잖아요. 그럼 중국에서 속국에서 이제 벗어나서 황제국이 된 거예요.
고종이 오다 보니까 도저히 나라가 망해서 회생 가능성도 없으니까 일본한테 팔아넘겼는데 예를 들어 소련이나 중국 이런 데다 팔아넘겼어.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아유, 상상하기도 싫죠? 그럼요. 아니 그리고 중국한테는 중공한테는 사과하라는 소리 한마디 안 하죠. 우리가 피해를 쪽팔린 게 더 많이 받는데. 의장 잡아갔으니까 흑치상지나 다 잡아갔잖아요. 백제. 그 돈 받아야 돼요. 아니 거기는 사과하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해야죠. 예? 친중이 뭡니까? 아니 그리고 사대주. 김정은이 할아버지 김일성이 때문에 6.25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는데 거기는 사과하라는 소리 하나도 안 김성주. 가짜예요. 가짜. 김일성이가. 본명은 김성주입니다. 김성주지. 그것도 솔직히 그 김일성이가 나쁩니까? 일본 사람들이 나쁩니까? 아, 김일성이 훨씬 나쁘죠. 일본 시대 때 그 해서 그 처형은 인민재판으로 한 거 한 명이라도 있어요? 독립군들? 없죠. 다 재판에서 했습니다. 독립군. 에? 김일성이 재판받아서 동족 300만 원 죽인 거 없어요. 한 명도. 전쟁 일으켜서 그냥 막 죽였잖아요. 적화시키기 위해서 총질하고 포싸고 인민재판 막 그 찔러 죽이고 죽창으로 찍어 죽이고.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적화시키기 위해서 일으킨 게 제주 4.3 사태입니다. 문재인이가 4.3 사태 존경하고 뭐 추모 이거 바로 그러니까. 종북 최연소 난파 간첩이라는 이게 증거예요.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한 거예요. 그 투표 못하게 건국. 우리는 벌써 이미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 수립을 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이건 건국한 거예요. 건국절이에요. 그렇죠. 북한은 건국절을 합니다. 9월 9일. 우리보다 늦어요. 48년 9월 9일인데 정통성이 어디가 있는 겁니까? 우리한테 있죠. 자, 아이고 우리 성호수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이 주사파의 이 음모로부터 그래도 이나마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성호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윤기종 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명복을 다시 한번 더 빕니다. 네.